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입니다. 자, 오늘은 백민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을 4개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찍을 계획이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선생님 소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나름 간단하게 선생님 양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선생님께서는 그 교육대학을 졸업 못했어요. 수료하셨 2년 다 다니고 수료했는데 뭐 아쉽지만 제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못했죠. 졸업했었으면 또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수도 있겠다, 그지요? 그리고 동국대에서 철학 박사 하셨고요. 그리고 1997년 동국대학 그 사회교육원 역학 과목을 개설하면서 한국 최초로 제도권 교육으로 이 역학을 시작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별 말씀을. 네, 계속 보면 백민역학연구원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경기대, 동국대 사회교육원, 대불대 그리고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22학년도 이제 작년이지요. 작년까지 서경대학교에서 강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또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제가 해온 일이 역학 저도 공부하고 또 강의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런 일인데 거의 이제 강의를 쭉 처음부터 오랜 세월 한 40년이 넘었네요. 40년요. 벌써. 강의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제일 그 제도권 안에서 이제 공부하고 강의 시작한 것이 제일 좀 의미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대학교 동국대학교 사교원에서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그 강의 말고 한 것은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에서 관인 동양영리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국영리학회 또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인학원인데 예전에는 이게 관인학원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거기에다가 이석영 선생님이라고 사주첩경 쓰신 그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한일 영리학원이라는 것도 역시 학원이 있었네요. 그때 있었어요. 관인학원인데 그건 저쪽 남영동 청파 그쪽 근처에 있었던 시절인데 그 이제 관인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인정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92년도에 또 거기에서 원래도 강의를 했어요. 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92년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강의는 처음이죠. 처음이고. 그 제가 선생님 방금 주신 자료 이렇게 가볍게 보면서 거기에 진리라도 이게 신비로움이나 아니면 상술과 야합하면 미신이 된다 이런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 분야를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저변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상당히 공헌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과찬이고요. 과찬이고 뭐 조금 의미를 둔다면은 제가 처음 이렇게 공부 시작하고 또 강의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음지에 있었다고 할까 이 명리학이. 지금도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그래도 많이 왜냐면 제도권에서도 강의하고 학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끌어올려 주신 그 거잖아요.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살짝 끌어내는 역할 뭐 그 정도로 제 역할을 보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인터뷰하러 다니면서 그분들이 다들 하나같이 백민 선생님을 다 훌륭한 분들을 인터뷰해서 있던데 백민 선생님을 꼭 인터뷰를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역학계 또는 네. 역술계라고 그러죠. 예, 네. 예, 상담을 주업으로 했던 그런 세계에서는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고 네.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좀 비난한다 그럴까 네. 이런 점인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네. 추천하고 올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 주신 저 책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이텔 역학동호회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신세대 새로운 역학도들에게 강의를 하신다 이렇게 저 책이 이제 98년에 나온 96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래서 신세대 역학도들에게 강의를 하신다 이렇게 그 책에 적혀 있던데 그 신세대 역학도들이 지금 선우 선생님이나 뭐 이런 지금 대단하신 선생님이신 걸로 아까 이제 그 책을 저도 오랜만에 한 20여 년 만에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책이 눈에 띄어서 한번 참고 삼으시라 이렇게 발췌한 걸 보이던데 뭐 소개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절판된 책이라 절판된 지 96년도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1년여 전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권을 쥘 수 있을까 하는 자 그래서 책 제목도 대권 1000명이죠. 하늘 천자 목숨의 자 대권을 1000명이 누구로 내려가는가 이런 식인데 그 책을 지금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네 이게. 그지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하면서 약간 편집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뭐 대학에 현재 학과장으로 계신 박모 교수님이 이제 그 당시 많은 역학계, 역술계 또 이 무속계까지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를 하셔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것을 한번 맞춰봐라 하는 식의 그런 이제 인터뷰 내용 속에 이제 각각의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역술인들 또 무속인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쓴 글일 거예요. 아마 제가 쓴 글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세대라는 말이 이제 이거 무슨 소리일까 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96년도니까 96년이니까 꽤 지금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26년? 지금 7년째 된 그 책인데 그 당시 신세대면 그 사람들도 벌써 지금 50줄이 다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다들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근데 거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선운 선생 그때 이제 하이텔 역학동 시대들이 이제 거기에 아마 지금 이제 주요 멤버들이 돼 있죠. 역학계 아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 동호회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나 봅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모임이 없었죠.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라고 그럴까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동호회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PC 통신이 처음 많이 퍼질 때죠. 그 PC 통신. 그래서 하이텔 인터넷이 아니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시절이죠. 그 시절을 알면은 또 연배가 조금 드신다는 얘기인데 저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이텔 역학동호회가 가장 이 역학계통에서 처음 생겼고 활발했고 또 그 학문적 토론이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이제 세대인데 지금 이제 그 멤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역학계 주축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공부랑 어떻게 인연이 닿으셨을까요? 그 얘기하면 좀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해도 좋은 시절입니다만은 제가 앞서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원래 대학 진학은 교육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교육대학을 간 이유는 우선 첫째 사실 교육에 대한 저런 꿈이라고 그럴까? 선생님 되는 것,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또 한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집안 사정이 좀 몰락했다고 그럴까? 아버님께서 이제 몰락해가는 집안이고 사업도 망하시고 병원에도 계시고 그래서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대학은 2년을 졸업하면 네, 바로 2년제였죠. 교사에 투입이 돼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병역 문제를 학교 다니면서 군사훈련을 받아요. RNTC라 그래서 ROTC와는 좀 다릅니다. RNTC라는 훈련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예비역으로 예비역 그 간부 후보로 이제 하사 이렇게 해서 전역을 돼요. 근데 군대도 안 가지. 이제 안 가는 것보다 그 전에 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 ROTC 같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러고 하니까 이제 좋았죠. 좋아서 나도 빨리 교육계통에 이제 종사해서 집안도 또 건사하고 해야겠다고 해서 교육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무튼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상당히 꼬였다고 할 수도 없고 제 흔히 말하는 뭐 사주와 팔자 탓이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코랑 공부는 안 하고 맨 뭐 운동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학생 운동하셨지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2년 다 마치고 제적을 당하고 그 당시 제적 당하면 바로 일주일 내로 군대 입영 영장이 돼서 끌려가다시피 군에 가셨네요. 근데 이제 그 박정희 뭐 박통 시절 이제 끌려가서 군에 가게 됐죠. 이제 군에 가서 어차피 이제 3년을 억울하지만 2년 동안 타고 안 가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3년 군대 생활을 다 채우고 만기 전역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뭐 복학도 안 됐고요. 취직도 안 되고요. 그 당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고시 공부나 한답시고 이제 책 사들고 저 전북 그 김제에는 금산사 뒷산에 모악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모악산에 들어가서 조그만 암자 개인 그 사찰에서 공부하다가 이 계통을 접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인연을 맺으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 그 동영상 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이분이 이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수업하고 판사하는 방식들이 이 교육적으로 이 공부를 하신 분이구나 이 생각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확실히 이 그 교대 그 수료까지 하셨지만 결국에 공부는 다 하신 거니까 그런 것들이 뭐 교육 방식에 이렇게 다 젖어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선생님도 제가 교육계에 종사하신 걸로 알고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교환 다 짜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자료 준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처음 이 공부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 아쉽게 느꼈던 것이 체계적인 공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공부라면 기초 과정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100일 완성, 몇 달에 뭐 비법 전수 뭐 이런 식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론의 기초는 안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체계적인 강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음양, 오행, 그다음에 간지, 그다음에 오행의 변화인 상생상급, 그다음에 간지의 변화인 합영충, 그다음에 사주에서도 지금은 이 뭡니까 만세력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냥 툭툭 치면 나오지만 그 당시 만세력을 찾아가면서 그 어떤 그 사주를 작성하는 법. 그러기 위해서는 절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절기에 관한 거 그렇게 차근차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육신, 그다음에 육신의 변화, 뭐 그다음에 신살, 격국, 뭐 족구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사주는 그냥 대충 뽑는 식으로 해놓고 흔히 말하는 이제 풀이부터 통변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는 걸 많이 봐서 저희 강의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 40년 전 똑같은 것이 기초부터 하는 걸 원칙으로 제가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방식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교 때 배운 네네. 그것이 나왔겠죠. 네네. 네. 이게 커리큘럼도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쫙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수업 하나하나에서도 보면 제가 봤을 때 학습 목표 제시하시고 그다음 이제 그거를 딱 알뜰하게 탁 마무리하시고 그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시고 하는 것 그 수업 과정들이 선생님이시구나. 딱 초등학교 선생님 스타일이죠. 초등학교 선생님 스타일을 보면 또 저는 꼭 이렇게 쭉 연속해서 제 연구실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꼭 전 시간에 핵심했던 것을 딱 집어주시고 또 그러고 또 이제 연장해서 여기다가는 그 습관이라면 습관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일 중요시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질문 시간을 줍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질문을 선생님이 제대로 안 받아줬다는 거. 우리 때는 또 질문하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맞아요. 질문하면 반항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쫄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 공부하면서 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질문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좀 건방지다는 선생님들이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건넘는다 그러죠. 너무 앞서간다.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또 모르죠. 잘 모르셔서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꼭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질문을 받다 보면은 좀 그 강의 그 시간에 한 강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자기 평소에 궁금했던 걸 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은 단호하게 지금 이 과정과는 하고 또 앞선 얼마 후에 나가면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때 하자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무 또 보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은 좀 잘난치 않은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율할 줄 알아야죠.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것은 뭐 제가 강의하면서는 항상 그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 교육대학 제적당하시고 많이 힘드셨지만 이 명리학에서 이 명리학이 이렇게 제도권으로 나오고 학문으로 쫙 발전할 수 있는 이 맥락에서 보았을 때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 배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이렇게 많은 후학들을 이렇게 길러내셨던 게 아닌가. 그건 과찬이시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어요.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강의를 97년도에 시작했고 그 전에 앞서 말한 대로 한국역술협회에서 92년도에 시작했고 또 그 전에 첫 강의를 시작한 것이 80년대에 이제 그 나홍월 박주연 스님, 나홍월 스님이라고 하죠. 왕초보 사주학부터 그게 첫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강의할 때부터 그런 차근차근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동국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좀 다른 데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뭔가 엉켜서 체계가 안 서졌는데 깨지를 못했는데 구슬은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하는데 깨지를 못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깰 수 있는 느낌을 받는다. 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강의를 하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이제 제가 한 그 카리큘럼에다가 또 좋은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그러한 것을 보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강의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제일 보는 것은 선생님 백민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 또 전부 그 뭐라고 할까 교육 쪽 교수 쪽 가르치는 쪽에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그 제자 그 코치의 그 선수 아니겠냐 저는 이제 농담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주로 강의 쪽을 많이 하시고 저술 많이 하는 쪽에 많아요. 그래 아쉬운 점은 좀 이렇게 가서 직접 상담을 하면서
저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돈도 네. 좀 많이 벌고 했었는데 그걸 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네.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게 많고 한데 그 선생님 국내 활동, 국제 활동 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20분 됐으니까 이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조금 더 해주실 말씀 선생님과 관련해서 있으실까요? 글쎄 뭐 보따리 꺼내놓으면 뭐 지금 40여 년 지난 세월을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할지 제가 지금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그냥 질문 주시는 대로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고 이제 그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